애텀이라고 들어봤지? 맞아. 다단계 회사야. 벌꿀 치약, 유산균 같은 제품. 다들 한 번쯤 써보지 않았어? 스티븐 잡스가 웬 다단계 회사 이야기냐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잠깐 들어봐. 2023년 애텀이 글로벌 총 매출이 약 17억 2천 달러야. 한화로 약 2조 2,130억 원이지. 2009년에 설립된 회사가 17년 만에 올린 성과야. 치약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떻게 이런 매출을 올리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편견을 걷어내고 공부해보기로 했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는지 말이야.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파헤쳐봤지. 이거 다단계 권유 아니다. 공부하는 것뿐이야. 나도 애터미가 이 정도일지 몰랐어. 애터미는 2009년 출발한 토종 다단계 회사야. 본사는 충남 공주에 있지. 애터미가 출발하던 당시만 해도 국내 다단계 시장 규모는 2조 원대였어. 시장의 60%를 외국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어. 한국아메이,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 코리아 같은 회사들 말이야. 17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애터미가 1위인 한국아메이를 바짝 따라붙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애터미가 국내 시장에서 거둔 총 매출액은 1조 원에 달해. 한국아메이는 총 매출액 1조 460억 원으로 1위 자리는 지켰어. 그런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74% 감소한 수치야. 성장세로 따지면 애터미가 압도적인 셈이지. 주목할 건 수익이야. 애터미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2016년부터 2020년도를 합쳐보면 5,353억 원이야. 2021년 당기순이익은 1,457억 원으로 2020년보다 소폭 증가했어. 애터미는 2010년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첫 재무제표가 올라온 이후 쭉 흑자가 났어. 다단계란 적자가 날 수 없는 사업 구조인가? 궁금해졌어. 함께 더 알아보자. 챕터 1. 콜마는 만들고 애터미는 팔고. 애텀이란 이름은 애텀이야. 원자라는 영어 이름이지. 궁금하지 않아? 왜 다단계 회사 이름에 원자가 들어가는 걸까? 애터미의 출발에 그 답이 있어. 애터미는 2009년 박한길 회장이 창업했어. 박 회장은 2000년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다가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 2005년 그런 박 회장 눈에 썬바이오텍이란 회사가 들어온 거야. 썬바이오텍 현 콜마 B&H은 화장품 제조사인 한국콜마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합작해 세운 회사야. 느낌이 오지? 원자력의 애텀. 당시 썬바이오텍은 해모임이라는 단기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한 때였어. 하지만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했지. 박 회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했다는 이유로 제품에 신뢰가 갔다고 해. 연구소장이었던 장인순 박사를 찾아가 방문 판매로 해모임을 팔아보겠다고 했지. 박 회장은 썬바이오텍이 만드는 해모임과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어. 이게 잘 되면서 2009년 애터미를 설립한 거야. 그러면서 애터미가 해모임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얻어냈어. 썬바이오텍은 2013년 콜마 B&H로 이름을 바꾸고 콜마 B&H는 애터미와 운명공동체나 다름없어. 콜마 B&H엔 전체 매출의 70%가 애터미에서 나오거든. 2008년 50억 원에 불과했던 콜마 B&H 매출은 2012년 527억 원으로 급증했어. 4년 사이 10배나 성장한 거지. 콜마 B&H의 2020년 기준 연매출은 약 6천억 원. 2022년 애터미 한국법인의 영업이익은 1,421억 1,700만 원이야.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어. 애터미는 판매, 콜마 B&H는 제조. 각각 잘하는 분야만 나눠서 이렇게 성장한 거야. 다단계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선입견을 접어두고 숫자만 우선 볼까? 애터미 재무제표에서 눈에 띄는 건 매출 애누리야. 2023년 데이터를 따져보자. 애터미의 글로벌 총 매출액 매출 및 회원 후원수당 합계은 1조 8,804억 원이야. 이중 후원수당으로 지급된 매출 애누리는 5,699억 원으로 매출액 1조 1,834억 원 대비 48.1%에 해당해. 이 매출 애누리를 제외하면 매출액은 1조 3,105억 원이 되지. 또한 부채 비율이 27.25%로 89.60%의 현대백화점에 비해 업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매우 건전한 상태야. 이 부채는 협력사 현금결제와 일주일 뒤에 지급되는 후원수당이야. 그러니 부채가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럼 대체 이 매출 애누리는 뭘까?
바로 후원 수당이야. 후원 수당은 다단계 유통의 핵심으로 회사가 판매원에게 주는 보상이지. 애터미가 현재 27개국에서 1600만 명, 국내에서만 300만 명의 판매원을 모은 비결이야. 단 방문 판매법상 후원 수당은 매출의 35%를 넘을 수 없어. 다단계 회사는 판매원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후원 수당을 끝없이 높이고 싶겠지. 하지만 그런 수당은 결국 제품 가격에 전가되고 말아. 그러다가 옥장판 사기가 나는 거지. 턱없이 비싼 제품, 너무 높은 판매 수당 모두 불법이라는 점 기억해두자. 그럼 다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후원 방문 판매와는 어떻게 다를까? 쉽게 설명해 볼게.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는 여사님들 본 적 있어? 대리점이 없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 제품을 팔지. 이게 바로 후원 방문 판매야. 후원 방문 판매는 각 판매원이 올린 실적이 새끼에 새끼를 치지 않아. A 판매원이 B 판매원을 관리하고 B 판매원이 C 판매원을 관리한다고 가정해보자. C 판매원이 상품을 팔면 B 판매원만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 A 판매원은 수당을 받지 않는 거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대기업의 방문 판매가 이런 구조야. 다단계는 어떨까? 이 같은 구조에서 C 판매원의 실적이 발생하면 B뿐 아니라 A 판매원도 수당을 받아. D, E, F 판매원으로 하위 판매원이 늘어날수록 A 판매원이 받는 수당은 점점 더 많아져. 당연히 다단계 회사에선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더 열심히 유입하겠지. 자기 아래에 많은 판매원을 거느릴수록 수당이 높아질 테니까. 애터미도 마찬가지야. 하위 판매원이 실적을 올릴 때마다 구성원 모두가 포인트를 받게 돼. 포인트가 일정 조건 이상 쌓이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지. 최고 등급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후원 수당 외에 10억 원의 경력금을 받기도 해. 한국에는 14명 안팎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있대. 대체 전국 10손가락에 드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좀 알아봤어. 오리탕 식당을 하던 아주머니, 대리 운전을 하던 아저씨, 포크레인 운전을 하던 아저씨, 해군 출신 임승택씨 등등이라고 해. 피라미드로 소비자 유인인가? 광고비 없는 유통의 혁신인가? 다단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 반감을 갖고 있어. 턱없이 높은 수당을 주는 불법 회사가 아니라도 다단계 자체를 곱게 보지 않는 시대인 거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끝없이 일반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야. 다단계 회사들은 반박해. 제품을 소개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할 뿐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야. 광고비나 대리점 운영비, 유통업체 수수료를 전혀 쓰지 않는 대신 후원 수당을 지급할 뿐이라는 얘기야. 실제로 애터미는 따로 광고나 마케팅 비용을 거의 쓰지 않아. 장부를 보면 이 회사의 2018년 광고비는 13억 원, 2019년 광고비는 11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광고비를 아예 안 쓴 셈이야. 2020년엔 약 183억 원으로 광고비가 늘긴 했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판매원들을 위해서 판촉 활동을 한 비용이라고 해. 2023년 총 매출액은 약 1조 8,804억 원 대비 1,347억 원의 광고비로 7.16%에 해당돼. 이 정도 광고비는 다른 소비재 회사와 비교하면 충격적으로 낮은 수준이야. 아모레퍼시픽을 볼까? 2024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이 매출액은 약 4조 213억 원이야. 202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광고 선전비 및 판매 촉진비는 5,424억 6,200만 원이야. 이는 매출액 대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챕터 3. 다단계 핵심은 제품력 어떻게 확보했나? 냉정하게 따져보자. 다단계 판매 구조만 잘 짜면 저절로 판매가 일어날까? 절대 아니지. 사실 다단계 회사의 핵심은 제품력이야. 애터미는 초기에 가성비 좋기로 소문났어.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한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대표 히트 제품으로 알아볼게. 3억 개 팔린 990원 칫솔. 애터미 칫솔은 1초 칫솔이라고 불려. 1초에 하나씩 팔려나간다는 의미야. 2010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은 3억 개를 돌파했어. 2021년 한 해에만 3,700만 개가 팔렸고 현재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지. 칫솔이야말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잖아.
주기적으로 반복 구매를 일으키는 알짜 제품이야. 애터미 칫솔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애터미 사업 초기에 박한길 회장이 직접 제품을 기획했어. 시중에 칫솔을 모조리 사와서 써봤다고 해. 그 중에서 합격점을 받은 게 중소기업 디오텍 코리아의 칫솔이었지. 당시 개당 1,600원에서 2,400원에 팔고 있었던 제품이었어. 박 회장은 이 제품을 990원에 팔고 싶다고 말했어. 대신 초도 물량을 20만 개로 보장하고 원료 구입 자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 금형 개선을 지원해서 생산량도 2배로 올려줬다고 해. 이 칫솔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 첫 수량 20만 개가 단 사흘 만에 품절된 거야. 디오텍 코리아의 월 칫솔 판매량이 40만 개에 불과했을 때야. 단 사흘 만에 보름치가 팔린 거야. 지금은 디오텍 코리아 매출액의 약 80%가 애터미에서 발생할 정도로 애터미 의존도가 높아. 현재 개당 1,200원인 애터미 칫솔, 중소기업 디오텍 코리아가 만드는데 여전히 1초에 하나씩 팔리는 국민 칫솔로 자리 잡았어.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 제품력 있는 제조사가 왜 굳이 다단계 회사와 손잡을까? 애터미만의 노하우가 있더라고. 바로 즉시 현금 결제야. 납품업체의 가장 큰 고충이 어음이잖아. 물건은 줬는데 돈은 몇 개월 뒤에 들어오는 피말리는 상황 말이야. 애터미는 현금 결제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일사일품 원칙도 있어. 한 품목당 한 업체하고만 거래하는 애터미의 MD 전략이야. 여러 업체를 경쟁시키지 않는 거지. 이렇게 선택된 제조사로선 애터미에 공을 들릴 수밖에 없겠지. 납품 단가는 낮아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니까 말이야. 다단계 회사의 가격 경쟁력은 애터미의 원가 구조에서도 드러나. 애터미는 원가율이 다른 소비재 회사에 비해 높은 편이야.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일까? 제품을 판매 관리하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덜 쓴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아? 제품의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2023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살펴볼까? 애터미의 총 매출액은 2조 2,130억 원이고 원가는 1조 6,346억 원이야. 후원 수당은 5,699억 원이지. 총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은 48.0%이며 후원 수당 비중은 34.9%야. 한마디로 100원짜리 제품을 팔았다고 쳤을 때 제품을 48원에 떼어왔고 제품을 판매한 직원에게 34.9원을 준 셈이야. 흔히 판관비로 부르는 판매비 및 관리비도 낮아. 애터미의 판관비는 2,049억 원이야. 보통 판관비의 주요 항목이 급여인데 애터미는 급여 항목이 500억 원에 불과해. 정말 신기한 것이 한국 시장에서 1조 원 안팎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본사 직원 수는 770명에 불과하다고 해. 1인당 연간 매출액이 약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셈이지. 판매 조직이 외부에 있기 때문이야. 이 같은 소비재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을 볼까? 이 회사는 2023년 기준 4조 2,130억 원의 총 매출에 매출 원가가 1조 2,216억 원이야. 원가율이 29%에 불과하지. 판매 관리비가 무려 2조 9,214억 원에 달해. 본사 직원이 5,373명이고 말이야. 챕터 4 속도 내는 해외 진출 애터미 넥스트 스텝. 나도 들었어. 나도 할 말 많아. 원래 국내 다단계 1위 회사는 한국 아메이였어. 아메이는 1959년 미국에서 출발한 글로벌 다단계 공룡이야. 글로벌 매출은 2023년 기준 81억 달러, 약 10조 7천억 원이 넘어. 한국에 1988년 지사를 설립한 아메이는 30여 년간 업계 1위를 해왔어. 하지만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애터미는 국내 시장 매출액 기준으로 아메이 다음으로 2위에 올랐어. 두 회사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애터미가 언제 아메이를 앞지를지 모르는 상황이야. 애터미의 첫 해외 진출은 2010년 미국이었어. 2023년 말 기준으로는 27개 국가에 진출했지.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대. 애터미의 2023년 총 매출은 1조 8,804억 원이었고 이 중 해외 사업 매출은
1조 2,689억 원으로 국내 매출인 6,115억 원을 크게 넘어섰어. 글로벌 판매원은 2021년 기준 1,600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2,100만 명에 달해. 처음엔 해외회원 대부분이 교포였는데 지금은 현지인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고 해. 나도 다단계를 하나 만들어야 하나 생각 중이야. 애터미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애터미는 플랫폼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애터미는 2021년 10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라는 걸 론칭했어. 판매원에게 개인 쇼핑몰을 열어준 거라고 보면 돼. 앱에서 팔고 싶은 애터미 제품을 골라 앱 속에 자신의 쇼핑몰을 만들 수 있더라고. 판매 링크를 복사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도 공유할 수 있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비회원도 구매를 할 수 있어. 이건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판매원에겐 강력한 무기가 될 걸로 보여. 보통 다단계는 판매자가 직접 아는 사람에게만 제품을 권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내가 직접 알지 못해도 나를 팔로잉하고 있는 디지털 인맥이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지. 조금 더 강력해진 다단계 판매 방식이라고 할까? 애터미는 개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원의 연령층을 낮추고 대면 판매의 어려움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여. 해외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확장. 앞으로 애터미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 궁금해지네. 여러 전문가들과 이렇게 다단계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히 들은 건 처음이네. 불법적으로 높은 수당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단계 판매가 효과적인 영업 방식이라는 애터미의 주장, 꽤 설득력이 있어. 혹시 내가 미처 짚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면 꼭 알려주면 좋겠어. 오늘 새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 1. 다단계는 후원 수당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야. 광고도 안 하고 대리점도 없는 대신 판매원에게 두둑한 수당을 챙겨주지. 이 판매원을 늘리려고 후원 수당을 35% 이상 지급하면 불법이야.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높은 후원 수당을 판매 가격에 떠넘기지. 저렴한 옥장판을 비싸게 강매하는 다단계 사기는 그래서 발생해. 3. 애터미가 히트 제품 해모임이나 1초 칫솔을 기획한 배경엔 일사일풍과 납품 일주일 내 현금 지급 원칙이 있었어. 한국 콜마와 같은 탄탄한 제조사를 파트너로 둔 비결이야. 4. 애터미는 27개국에 진출해 있어. 2021년에 처음으로 글로벌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섰어. 5. 판매원 개인 쇼핑몰 격인 온라인 플랫폼을 론칭하는 것도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야.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 나는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멋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애터미 같은 회사만 있다면 말이야.